이게 이제 지금 이 윤석열 탄핵이 진행되는 방식이 뭐 제가 원하는 바는 박근혜 탄핵 때 잘못된 점들은 다 보완을 해서 정상적으로 쫓아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윤석열 같은 자는 너무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로 충분히 쫓아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런 인간은 탄핵까지 갈 것도 없이요. 이놈이 박근혜를 수사할 때 얼마나 조작날조했는지 요것만 요것만 인지시켜 주면은 그냥 보수 지지층이 돌아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탄핵 절차가 필요 없고 그냥 스스로 이제 이 물러나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저는 지금도 그게 가능하다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그 시발이 김영철 검사 탄핵 때 태블릿 조작으로 치고 쭉쭉 넘어갔으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건데, 그걸 정청래 일당들이 가로막아 버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이 헛발질친 계엄 이거 하나로 탄핵을 가려다 보니까 상당한 지금 좀 무리수가 따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때 했던 그 나쁜 수법들 막 거짓말 막 생사람 잡기 아니 그냥 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야 이거 윤석열이가 어쨌든 지가 계엄해 가지고 부정선거 잡겠다며, 저는 부정선거 선동을 다 사기꾼들의 협잡이라 보지만 윤석열이가 부정선거 사기꾼들에게 사기당해서 실수로 잘못됐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계엄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은 될 수 있지만은 그건 내란죄로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내란죄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중추기관들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는 지 입으로는 뭐 선관위의 그 부정선거 잡으려고 했다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이제 꼬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내란은 아니지 않냐?" 이런 정도 얘기하는 사람도 내란 공범이라고 막 몰아붙이고 생사람 잡고 지금 그런 짓거리 하는 거 아닙니까? 마치 모태동 시절에 인민군 하듯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쪽이 지금 굉장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또다시 박근혜 때 참 큰 잘못을 또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사실은. 자, 내란죄를 만약에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심리를 한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냐면, 대통령 탄핵 조건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 그것도 중차대한 위반이 있었을 때 국회 탄핵안을 소추 인용해서 파면하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이 다 되는데, 이게 내란죄는 형법에 의한 법률 위반이죠. 내란죄는 이거 형법 법률 위반이니까 내란죄가 들어가게 되면은 형법상의 범죄로 입증을 하려고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이 법에는 형사 재판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정도의 목을 날리는 거는 단순히 무슨 한 6급 7급 공무원 그냥 파면하는 거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국민이 선택한 절대 권력을 가진 대통령을 쫓아내는 것은 형사처벌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형사 재판을 준하도록 하라는 얘기 뭐하면은 진짜 확실한 증거로 확실한 형사 범죄를 입증하라는 그 취지인데, 그렇게 되면 재판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입증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이걸 하기 싫은 거야, 탄핵하는 쪽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쪽이 내란죄를 드러냈죠. 내란죄 빼고 가자 그랬는데, 그럼 내란죄 빼고 뭘로 하느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계엄법 위반 정도 하고 뭐 헌법 정신 위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헌법 정신 위반이다 그러면은 뭐 국회 권익을 침해하고 뭐 선관위를 침해하고 어정쩡한 것들. 이래 버리면은 어정쩡하게 대충 그냥 몇 놈 말 듣고 그냥 탄핵을 파면한 윤석열을 파면한다. 옛날 박근혜 때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아니야 빨리. 그러니까 그럼 박근혜 때는 어떻게 진행됐었냐? 이게 똑같아요, 박근혜 때도. 박근혜 때도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 국힘당이 하는 꼴을 보면 내가 참 어이가 없는데, 이들이 박근혜 때 했던 짓을 지금 이재명이 똑같이 따라하고 있거든? 그럼 막 비분 관계를 해. 막 지금 비분 관계라고 내가 참, 조선일보 논객들, 아니, 조선일보의 그 김광일이랑 뭐 최병목, 박근혜 탄핵 때 그렇게 탄핵 선동했던 놈들이 이제 와서 어떻게 내란죄를 뺄 수가 있냐, 막 비분강제고 그러는 게, 저는 이게 이재명 쪽보다 더 역겨운 겁니다. 이쪽 하는 놈들이. 지금 국힘당이랑 조선일보 하는 게 더 역겨운 거야, 하는 짓이. 일단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이 국힘당이 떠드는 게 이거잖아요.
공소장에 아니 그 탄핵소추 안에 내란죄만 38번이 들어 있고 전 국민이 다 윤석열이는 내란죄로 처벌되고 내란죄로 탄핵된 걸로 알고 있지 않냐 다. 그리고 실제 이재명 일당들은 "야 윤석열 저거 내란죄 아니지 않냐?" 이렇게만 얘기해도 내란죄 공범으로 막 몰아붙였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저 유튜버들 지금 다 고소하고 마치 모태똥의 문학명 그때처럼 그냥 승 사람 잡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내란죄로 그냥 내란 수괴 윤석열은 내란 수괴고 내란죄로 그냥 전 국토를 도배해 놓고 온갖 플랜카드에다가 그래 놓고는 이제 내란죄를 빼버리면은 이 국민들은 뭐냐? 국민들은 뭐며 내란죄라 그래 가지고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표적으로 지금 이 여기에 걸려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재섭, 김재섭 도너스. 난 그 친구가 딱 걸렸다 보는데 그 친구 원래 탄핵에 찬성 안 했잖아요. 1차 투표 때. 근데 2차 투표 때 왜 탄핵 찬성했습니까? 안기령이하고 그 이재명 일당들이 그 몇천 명이 쳐들어가서 내란 수계 윤석열과 공범 김재섭을 처단하자 막 이런 짓거리 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무슨 흉기도 튀어나오고 이렇게 협박해 가지고 결국에는 김재섭이는 이거 탄핵을 찬성 안 하면 내란 수계와 공범으로 몰리고 있다 보니까 그 어쩔 수 없이 탄핵 찬성한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김재섭 같은 경우는 내란죄가 주요 이슈가 아니었으면은 얘는 탄핵 찬성을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안 했을 수도. 음. 내란죄로 그냥 공범으로 몰았기 때문에 탄핵 찬성했는데 내란죄를 뺀다 이거야. 갑자기. 그러면은 내란죄이기 때문에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내란죄 때문에 탄핵 찬성했다. 근데 니네들이 지금 내란죄를 뺀다 그러면 난 탄핵 찬성할 수 없다. 그 정도로 무슨 헌법의 위반 이런 걸로 갖고 나는 탄핵 찬성할 수 없었다." 이렇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김재섭과 그 12 명, 조경태 등등 국힘에서 빠져나온 이 12 명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표결을 다시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들어가 있는 탄핵소추안은 검사의 공소장과 똑같은 겁니다. 200 명의 동의를 얻어서 공소장을 썼으면은 공소장을 변경할 때도 200 명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200 명의 동의가. 근데 다시 이제 얘기하면은 박근혜 때도 여러분들 아마 그냥 일반 블라인드 테스트로요. 박근혜가 뭐 때문에 탄핵됐냐고 물어보면요. 아마 열의 8, 9 명은 K재단, 미르재단 뇌물죄로 탄핵당한 걸로 딱 그걸로 알고 있을 거예요. 실제 박근혜 탄핵을 밀어붙였던 권성동, 김무성, 유승민 이놈들이 원했던 게 뭐냐면 무조건 뇌물죄가 들어와야지만 박근혜 탄핵시킬 수 있다. 이게 2016년 10월 11 월부터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 박근혜 탄핵을 추진시키는데 무조건 뇌물죄로 뒤집어 씌워야지만 탄핵이 가능하다.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2004 년도에 노무현 탄핵 때 헌법재판소에서 노무현의 선거법 위반을 인정을 했어요. 노무현이가 다 잘못했다. 근데 탄핵을 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게 중간이 없잖아요. 탄핵 아니면 아니잖아요. 뭐 징역 3년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준이 뭐냐? 그럼 대통령이 법을 위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 많이 있을 텐데 그럼 도대체 언제쯤 탄핵시켜야 되는 거냐 했었을 때 그 당시 헌법재판소는 뇌물 정도는 먹었을 때 탄핵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쳤기 때문에 박근혜가 직접 뇌물을 먹었어야지만 탄핵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그 당시 탄핵을 추진했던 김무성, 권성동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수사 때 1차 수사는 박근혜의 검찰이 수사했어요, 특수본이. 자, 태블릿 조작은 1차 수사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얘네들이. 근데 박근혜를 이 중간 수사 발표 결과 박근혜가 뇌물을 먹었다라는 부분들을 명기를 못 하는 거예요. 물론 박근혜는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이니까 내란죄가 아니니까 수사를 못 하지만은 최서원 등등을 이렇게 이 처벌하는 과정에서 박근혜와 최서원이 공모해서 뇌물을 처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명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수번의 수사 결과 그렇게 못 적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못 적어 놓은 이유는 박근혜가 받아먹은 게 없으니까. 박근혜가 뇌물을 받아먹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얘네들도 태블릿을 조작하는 등 온갖 조작 수사를 했던 놈들이에요, 이놈들도. 근데 차마 뇌물을 안 먹었는데 이거 어떻게 뇌물죄로 얘기하냐. 그래서 거기서 끝나고 특검으로 넘어갈 때 비상이 걸린 거죠. 이 김무성이랑 이 권성동 쪽에 비상 걸린 겁니다. 야, 이거 박근혜를 뇌물죄로 덮어 씌울 놈이 필요한데 아니 검사 중에 우리가 검사들 지금 조작날조 검사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한동훈 일당이 한꺼번에 몇십 명이 올라와서 그렇죠. 아, 2,000명 검사 중에 저놈들처럼 조작날조 수사하는 놈들이 몇 놈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박근혜를 조작해서 뇌물로 잡아놓을 애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간택된 놈들이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특검 제4팀장 박근혜와 재벌 뇌물 수사해가지고 뇌물죄로 뒤집어 씌우는 그 역할을 했는데 그거를 맡기 직전에 기자하고 전화 통화하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명백한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무성이나 권성동 쪽이 이 윤석열에게 면접을 하는 거죠. 얘가 과연 박근혜를 뇌물로 조작으로 잡을 수 있냐고 했을 때 윤석열이가 녹취가 그대로 공개돼 있습니다. 녹취가. 박근혜는 원래 재단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인간 아니냐. 그 재단에 받은 돈 전부 다 뇌물로 그냥 뒤집어 씌우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윤석열 녹취가 나와요. 그래서 마음 놓고 윤석열을 특검제 4팀장으로 2016년 12월 3일 날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 박지원이하고 김무성이가 이제 상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박지원이가 20명만 데려와라. 그럼 탄핵된다. 근데 김무성은 60명 자신 있습니다. 왜?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조작 검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박근혜는 뇌물로 조작해서 잡을 수 있으니까 마음 놓고 투표해라. 그래서 탄핵안에 박근혜 뇌물로 도배를 해놓습니다. 박근혜가 전부 다 뇌물 먹은 것처럼 도배를 해놓고 그걸 자신 있게 도배할 수 있었던 거는 윤석열이라는 조작 검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이게 시리즈예요. 자, 그래가지고 들어갔어. 헌법재판소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윤석열이가 아무리 조작을 잘해도 박근혜 통장을 위조하지 않는 한은 박근혜 통장에 뭐 200억 꽂아놓지 않은 한은 이거는 뭐 아무리 뒤져도 그러니까 15년 전 먹은 게 안 나오는 거야. 이놈들은 뭐라도 하나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 잡을 수 있다고. 근데 안 나와 아무것도. 박근혜가 뭐 하나 15년 전 먹는 게 없어요.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유라가 삼성 말을 빌려 탄 독일에서의 문제 있잖아요. 이거 탄핵 사유가 아닙니다. 그거 탄핵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K미르 재단 거 가지고 박근혜를 뒤집어 씌울 수 있다고 자신한 거야, 윤석열이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삼성까지 안 치고 들어갔는데 재단 가지고 안 되니까 정유라가 독일에서 삼성 말을 빌려 탄 거를 박근혜 뇌물로 조작해야 될 정도로 코너에 몰리게 된 거죠. 그 정도로 박근혜 뇌물을 못 잡은 거야, 윤석열이가. 물론 나중에 그냥 에라 모르겠다. 씨, 최순실이 삼성하고 비즈니스한 거 전부 다 박근혜 뇌물. 그리고 K미르재단에 들어온 돈 전부 다 박근혜 뇌물 개발세발 모르겠다. 지 마음대로 기소장 썼다가 그거 나중에 대법원 가서 다 무죄 나왔어요. 최소한 K미르재단에서 그 출연금 윤석열이가 뇌물로 덮어씌운 거는 다 무죄 나왔습니다. 자, 그런 상태니까 헌법재판소는 그 당시 지금 그때도 아마 이제 이 정족수에 걸려가지고 여덟 명이 심의를 뭐 9명인가 8명이 심의하는데 한 명이 빠지면 안 되게 되니까 무조건 3월까지 끝낸다. 이미 이렇게 이 답을 정해놓고 이 재판을 끌고 가는데 뇌물죄가 이 탄핵의 주요 사안이니까. 근데 마찬가지잖아요. 헌재도. 헌법재판소는 그때부터 불법적으로 특검의 수사 자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받으면 안 돼요. 원래는 헌법재판소는 수사 중에 있는 자료 받으면 안 되게끔 명문화 딱 돼 있는데 이걸 깨버리고 그냥 받은 놈들이 그 당시에 헌재 강일원 이런 놈들이고 갖다 준 놈이 누구냐 불법적으로. 그게 윤석열이야.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중에 그 수사 자료를 주면 안 돼. 그거는 헌재법에서도 안 되고 형사소송법에도 안 돼요. 수사 중인 자료를 유출하면 안 돼. 근데 그걸 쭈뼛쭈뼛 들고 갖다 준 놈이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도 도저히 대한민국 최고의 조작검사 윤석열이가 조작했는데도 뇌물죄로 이거를 엮을 수가 없는 거야, 헌재에서. 그래서 어떤 짓을 했냐, 헌재가. 강일원이가 지 마음대로 빼버립니다, 뇌물죄를. 원래는 13가지의 이 탄핵사가 있었는데, 그걸 5개로 막 지 마음대로 줄이더니, 야, 이거 뇌물죄 뺍시다. 이거 어려운데. 헌법재판관이 그냥 뺀 거야. 강일원이는 나중에 이거 처벌을 해야 되는 놈이야, 이건 완전히. 굳이 그때
김성우 변호사나 지금 밖에서 이제 떠들고 있는 석동현, 뭐 도태우, 그리고 최명성 난리가 났죠. 야, 이게 말이 되냐? 공소장을 국회가 200명이 투표해 가지고 헌재 제출했는데 헌법재판관 이놈들이 지들이 공소장을 새로 쓰는 거예요, 지들이. 이걸 그냥 치워 버리고. 그래서 그때도 당연히 "이거 공소장 바꾸려면은 이거 국회 200명 표결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처럼 왜 시끄럽지 않은 줄 아세요? 그때는 2 월입니다. 뇌물죄를 빼버린 게 2 월이에요. 그러니까 선고 직전에 뺍니다, 강일원이가. 뇌물죄를 윤석열이가 2 월까지 잡아줄 줄 알았는데 못 잡는 거야, 윤석열이가. 그래서 2 월까지 끌다가 윤석열이가 뇌물죄로 조작을 못 하니까 2 월에 뇌물죄를 빼버려요. 그 뺄 때 당연히 김평우 변호사하고 최명성하고 "이게 말이 되냐." 지금 똑같아. 지금 국힘당하고 똑같이 "아니 박근혜는 뇌물로 탄핵했는데 뇌물로 빼는 게 뭐냐." 난리를 쳤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랐어요. 제가 탄핵 무효 운동하고서 저도 잘 몰랐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모르는 줄 알아요? 유영하라는 놈이 그거 그냥 무마시켰어요. 어. 2번 충돌합니다. 헌재하고 박근혜 변호인단이 2번 충돌하는데 첫 번째는 지 마음대로 그냥 탄핵소추안을 썼을 때 1번 충돌하고 뇌물죄 뺐을 때 충돌하는데 2번 충돌할 때마다 유영하가 그냥 "야 박근혜 뜻이니까 그냥 넘어가래. 야 그냥 넘어가, 넘어가."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아니 박근혜가 괜찮다니까." 나는 유영하는 윤석열과 연결된 스파이가 들어와서 박근혜를 잡아 넣은 그 대가로 이놈은 지금까지 공천받고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 나중에 다 잡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유영하라는 스파이가 있었으니까 이게 이슈가 안 된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당시 김청우가 얘기했던 법리가요, 그냥 지금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난 이거 뭐 그 당시 지금 제가 우리 카페에다가 올려 놨는데 진실 카페에다가 김평우 변호사하고 정기수 변호사하고 조현정 변호사가 쓴 그 의견서가 있어요. 그래서 강일원이를 엄청 비판하면서 "당신은 지금 저쪽 국회 측 대변인의 수석 대변인이냐 변호인의. 당신 판사가 아니다. 그 사람들이 가져온 기소장을 당신 왜 새로 쓰냐? 왜 새로 쓰냐?" 더군다나 이 강일원이는요, 새로 쓰면서 뇌물죄를 없애버리면서 국회에서 얘기하지 않은, 국회에서 13 가지 탄핵 사유 얘기했는데 국회에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기업 자유 침해와 헌법 정신 뭐 수호 결여, 이걸 집어넣어요,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정미가 나중에 판결할 때 고대로 가서 여러분들 생각과 전혀 다르게 박근혜 탄핵 사유에 뇌물이 없어요. 뇌물이 없고 박근혜 탄핵 사유는 기업 자유 침해, 기업들에게 무리하게 재단 출연금을 요구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박근혜가 요구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 박근혜 요구한 적 없고 전부 다 안종범이 했는데 이것도 엄청난 조작이죠. 그거 하고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그걸 황교안이가 그걸 압수수색을 막아 버렸거든, 경호실 동원해서. 그걸 갖고 헌법 정신 뭐 수호 의지가 없다. 아니, 탄핵안이 들어간 다음, 윤석열이가 압수수색을 밀고 들어간 거는 탄핵안이 헌재에 들어간 다음에 한 일 아닙니까? 그럼 탄핵안 안에서 판결 내려야 되는데 탄핵안이 올라간 다음에 벌어진 사건으로 헌법재판소가 탄핵했습니다. 이거 완전 불법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미 그때 이미 양아치 나라가 된 거야.